이번 시간에는 통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확률. 이 확률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확률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일어날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이 다 확률로 표현이 됩니다. 수학이나 이러한 부분에서는 어떤 계산이나 이러한 부분도 있을 거고, 철학적으로 아니면 잠재적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다 확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다루는 내용, 앞으로도 계속 다루는 모든 내용들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만 거기서 주로 사용되는 이 실험이라는 말,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을 했다 그래서 시행, 주사위를 던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건이라고 하면 주사위를 딱 던졌는데 1이 나왔다, 2가 나왔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용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베타라는 부분인데, 동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동전을 딱 던지면 앞면 아니면 뒷면 이렇게 나오겠죠. 수학에서는 불분명한 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던졌는데 얘가 딱 선다든지 앞뒤가 없는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죠. 모래사장에서 던지면 동전이 설 수도 있습니다. 그죠? 모래에 딱 이렇게 박히면서. 하지만 그러한 사고방식을 수학에서는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타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 발생을 할 때 동시에 그것이 두 가지가 발생할 수 없는 걸 얘기합니다. 동전 하나에서는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오는 것이지 앞면도 나오고 뒷면도 나오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바로 베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독립이라는 건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만약에 동전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동전이 두 개. 이 동전 하나를 던져서 나온 것이 앞면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던진 동전은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이 전에 발생한 사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이거를 독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체 자체가 아예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독립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종속이라는 건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종속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이것이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그 어떤 주머니 속에 이렇게 주머니 속에 동그란 거 이렇게 빨간 게 이렇게 다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요것은 흰 거라고 하고요. 요거는 빨간 거라고 합시다. 종속이냐 아니면 독립이냐라는 부분은 앞에 사건이 뒤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라는 관점인데, 자, 독립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빨간 공을 하나를 뺐습니다. 임의로 추출을 했어요. 근데 이제 빨간 거 요거 하나가 나왔다라고 해봅시다. 그것을 다시 되돌리고 그 다음에 공을 뽑느냐 아니면 되돌려 넣지 않고 하느냐, 바로 이것이 복원과 비복원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4개의 공 중에 하얀 공이 나올 확률이 제일 처음에는 4개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이겠죠. 복원 추출의 경우에는 다시 뺐던 거를 넣고 다시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 4라는 숫자가 변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비복원이라는 얘기는 하나를 뺐어요. 그럼 여기 남아있는 건 3이 되겠죠. 다시 복원해서 그 공을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산할 때는 3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향을 받고 있죠. 이런 거를 바로 종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독립이냐 종속이냐, 이것은 나중에 뒤에 회귀 분석할 때도 좀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 x가 독립변수가 되고 y가 종속변수라고 얘기를 해서 x가 변할 때 y가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것, 즉 x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y, 그래서 이거를 독립, 이거를 종속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요거하고는 다르지는 않으나 지금 사건에 영향을 받느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독립사건이고요.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영향을 주게끔 되는 것,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종속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고전적인 방법으로 보통 얘기를 하면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은 50% 반반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등 발생 개념, 뭐 주사위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건 6분의 1,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 빈도, 실제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확률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동전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을 한다라고 해 봅시다. 동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던졌는데 10번을 던집니다. 10번. 10번을 던지면 정확하게 반반, 즉 앞면이 5번 나오고 뒷면이 5번 나오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죠.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 나오고 5번 나올 수도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3번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2번 나올 수도 있고요. 앞면이. 어떤 경우에는 뭐 10번 전부 다 앞면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실험을 해서 유한하게 실험을 했을 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헤드와 테일이 50% 이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해보면 언제 그것이 되느냐, 말 그대로 무한히 했을 때에 정확하게 0.5가 됩니다. 50%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확률은 실질적으로 샘플이 됩니다. 샘플을 가지고 말 그대로 표본을 가지고서 그것의 확률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모집단이 갖고 있는 확률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입니다. 결국에 그것이 모집단과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한히 해야지만 같아지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상대적인 빈도라는 사고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료, 즉 이제 조합이라는 그 순열과 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이 보통 게임이나 또 이제 뭐 게임이나 이런 거 할 때 확률적인 그러한 얼마나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할 것이냐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이러한 조합 문제, 순열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건 순서가 있냐 없냐, 즉 순서를 구분을 할 것이냐 순서를 구분하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에서의 차이인데, 이것이 뭐냐면 만약에 공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이 1, 2, 3, 4, 5번 이렇게 있는 공이 있다라고 해 봅시다. 그리고 3개를 뽑습니다. 3개를 뽑는데 이것이 1, 2, 3, 2, 1, 3, 3, 1, 2, 이것이 전부 다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1, 3, 2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2, 3, 1도 있겠죠. 그리고 3, 2, 1도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의 순서, 요거 1, 2, 3, 2, 1, 3 이거를 같은 것으로 볼 것이냐 다른 것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순열을 사용을 할 것이냐 조합을 사용할 것이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열이라는 것은 이 순서를 따집니다. 이거 순서를 바라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한번 보시죠. 5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1, 2, 3, 4, 5.
그래서 첫 번째 공을 뽑을 확률은 몇 개가 되느냐면 총 5가지가 있습니다. 5개 중에 하나이니까 5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뽑힐 것은 무엇이 되느냐? 하나가 이미 빠졌기 때문에 넷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세 번째 나오는 거는 셋 중에 하나가 됩니다. 즉, 이거를 확률로 계산을 해보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5개를 다 뽑는다 그러면 이것이 팩토리얼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 다음에 이제 2개가 될 테고 마지막은 하나만 남을 텐데 이것을 다 곱해보면은 어떤 수식으로 표현이 되느냐면 바로 이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걸 얘기를 합니다. 팩토리얼로 계산을 하는 건.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3개라는 5개 중에 3개라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조금 다르게 하죠. 그런데 이거를 일반화해서 계산하기 쉬운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뽑았던 것과 뽑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나누어 주면 됩니다. 즉 실제로 여기에서 5, 4, 3 이렇게 됩니다. 경우의 수가. 그죠? 5개를 뽑을 때 제일 처음 거는 5, 5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뽑는 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뽑는 건 3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다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실제로 의미 없는 건 어떤 겁니까? 요거 2개죠. 자, 이거를 숫자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전체 개수 중에 K개를 뽑는 겁니다. 즉, 지금 문제에서는 5개 중에 3개를 뽑는 겁니다. 요 n-k를 하면 얼마가 되나요? 2가 되죠. 그러면 2 곱하기 1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요거가 지워지겠죠. 그러면 요 3개만 남습니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화한 그 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이라는 것은 조합은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즉 1, 2 이게 순서가 없습니다. 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순서가 있는 거는 순열입니다. 퍼뮤테이션이라고 얘기하고요. 순서가 없는 것, 즉 1, 2, 3과 2, 1, 3은 다 같은 거가 됩니다. 아까 나열했던 그 조합들은 전부 다 같은 것이 됩니다. 전부 다 같은 게 됩니다. 그냥 하나로 보는 겁니다. 하나. 즉 1하고 2하고 3이 들어있으면 그냥 그건 하나로 보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즉 반복되는 것에 대한 거 요것은 필요가 없으니까 없애버리고 싶다. 어떻게? K 팩토리얼만큼을 곱해주면 됩니다. 즉 이 K가 뭐였죠? 5 중에 3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면 위에는 5 팩토리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5 곱하기 4, 3, 2,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K라는 건 3이죠. 그래서 3, 2,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n-k 하면 뭡니까? 2가 되죠. 그래서 2,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5, 4 하면 20이고 20을 2로 나누니까 결과적으로 10개의 이 조합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순열은 순서가 있는 것이고요. 조합은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항분포라는 나중에 그 이산 확률 중에서 이항분포라는 걸 볼 때 앞에 그 개수로 사용하는 숫자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조합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것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확률에는 공리라고 해서 이 3가지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수학은 반드시 어떠한 가정하에 성립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콜모그로프라는 분이 이러한 확률의 공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은 0부터 1 사이의 값입니다.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그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PA라는 것이 이 A가 어떠한 표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본. 그래서 집합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뭐 A 하면 이것이 만약에 주사위다 그러면 1, 2, 3, 4, 5, 6인데 표본이니까 1 나오고 2 나오고 3 나왔다. 이것의 확률은 얼마일까? 즉 주사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확률 바로 P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이것의 확률은 얼마일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는 샘플 스페이스입니다. 즉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을 얘기합니다. 모든 표본. 동전이면 앞면, 뒷면, 그 다음에 주사위면 1, 2, 3, 4, 5, 6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샘플 스페이스 모든 표본에 대한 것들을 다 갖다 놓고 확률을 하면 당연히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아닌 우리가 그 기호, 수학 기호도 어떤 표현에 있어서 좀 중복돼 가지고 의미 자체가 좀 헛갈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평균 우리가 봤던 그 X바를 얘기하는 이 바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아닌 것을 말합니다. not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A가 아닌 것,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A의 여집합을 말합니다. 이 여집합이라고 이렇게 이제 C로 이렇게 위에다가 해서 표현을 하죠. 그래서 A가 아닌 것, 즉 A의 여집합은 1에서 1 마이너스 하고 A의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1에다가. 뭐 반대니까 뭐 당연한 또 그런 흐름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확률의 기본적인 공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률의 덧셈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합집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로 표현을 하면 지금 이 부분을 A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와 B에 대해서 같이 합해서 이것을 보게 되면 처음에 A라는 부분이 이렇게 포함이 될 거고요. 이 B라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또 포함이 됩니다. 지금 한 가지 이제 걸리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보면 바로 중간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교집합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A 할 때도 한번 포함이 됐고 B를 할 때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된 공식으로 표현하면 교집합 한 번은 빼주어야 한다 라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A와 B가 독립이다. 독립이라는 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요 교집합이 생기지 않는 부분입니다. 독립인 경우에는 A와 B에 대한 확률을 각각 더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률의 곱셈 법칙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교집합을 얘기를 합니다. A와 B의 교집합 부분. 그러면 우리가 A, B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요. 바로 이 부분이 발생할 확률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A가 발생을 할 확률은 PA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B가 발생할 확률은 PB가 됩니다. 요 중간이 요게 발생을 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보면 A라는 것이 발생을 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이 얼마가 될까에 대한 비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바로 P, A가 발생했을 때 P, A라는 조건 하에 B가 발생할 확률, 바로 요 부분이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하면 뭔가 좀 표현하는 게 어색하죠. 뒤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거는 영어로 표현하면 순서대로 맞습니다. 뭐냐면 conditional probability B given 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onditional probability B given A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B가 발생할 확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모양새로 봤을 때 반대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는 아니긴 하나 B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B라고 하고요. 이쪽 B를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B라는 것이 있고 그것에서 B가 주어졌을 때 A가 발생할 확률 바로 동일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와 B가 독립일 때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A가 발생할 확률이다, B가 발생할 확률이다. 이것 자체가 독립이라는 얘기는 조건부 확률, 즉 A가 주어졌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은 말 그대로 그냥 B가 됩니다. 그래서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B가 주어졌을 때 A가 발생할 확률, 뭐 어차피 B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PA가 됩니다. 따라서 사건 자체가 독립이라면 PA 교집합 B의 발생 확률은 PA와 PB의 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A 교집합 B에 대한 확률을 보면 말 그대로 요것과 요것을 곱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PA가 있고요. 그 다음에 P에 A가 주어졌을 때 B가 나올 확률 바로 요거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A가 주어졌을 때 B가 나올 확률은 요거 그대로 계산하는 것이니까 PA였었고요. 그 다음에 PA 교집합 B 요 내용이었었습니다. 요것을 그대로 다시 요거를 차용을 해도 되는 것이니까 PA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요거를 PB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뭐 다르지가 않았었죠. 그래서 B가 주어졌을 때 A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물론 요걸로도 그대로 가지고 써도 된다 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이거를 표로 얘기해보면 좀 더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A가 있는 것, A가 아닌 것, 그 다음에 B인 것, 그리고 B가 아닌 것 이렇게 해서 그냥 표로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교집합이라는 이 PA, B 교집합 B라는 이 부분은 뭐냐면 전체입니다. 전체. 말 그대로 여기에서 이만큼 이것에 대한 전체에서 A와 B 교집합이 발생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전체. 그 다음에 그 조건부 확률로 표현되는 건 뭐냐면 A가 주어졌을 때 B가 나올 확률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요것만을 얘기합니다. A가 주어졌을 때 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면 딱 계산하는 걸 생각을 해 보셔도 이 교집합 B 같은 경우는 전체이기 때문에 전체에서 여기에 나온 개수가 얼마냐,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로 들어가는 건 A만을 생각했을 때 A 안에서 B가 나올 확률은 얼마이냐, 이것이 바로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로 생각을 하시면 조건부 확률이라는 의미가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서 본 조건부 확률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 이 베이즈 정리도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베이즈 정리를 이용을 해서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그 나이브 베이즈라든지 뭐 어떤 자연어 처리 아니면 뭐 스팸 메일 구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베이즈 정리 부분이 실제로 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요것을 좀 더 이제 상세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내용인데 지금 여기서 주어진 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라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K 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전체라는 요 부분 밑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앞서 살펴볼 때요. A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B 이렇게 돼 있었죠. 이것을 얘기를 할 때 P A가 밑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P A 교집합 B 요 부분을 그대로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들어간다라는 이 부분이 무엇이 되느냐면 말 그대로 이 A라는 걸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A라는 것을 전체를 얘기를 할 때 보면 각각의 B들이 있죠. 이렇게 B가 있는데 그 B에 대한 것들을 전체를 다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A가 될 부분에 대한 확률이기 때문에 결국에 요 내용은 그냥 PA를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각각의 요 원에서 나와 있을 때의 A에 대한 그 BI 요것이 주어졌을 때 그때의 A에 대한 것 그리고 요 부분 전체 여기 안에서 요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부 다 더하게 되면 이건 그냥 A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에는 어차피 요 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바라보는 요 부분에서 요 내용입니다. 바로 요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 위의 것을 얘기를 합니다. 워낙에 지금 이 베이즈 정리라는 것이 AI 부분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이 잘 맞습니다. 특히 자료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이즈 정리 관련된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